첫째가 선사시대의 전개라고 그래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거 구분하는 거. 주로 신석기하고 청동기예요. 신석기는 말 그대로 돌 쓰는 시대고, 청동기는 돌도 쓰지만 금속 제품도 쓰는 시대고, 그중 핵심이 신석기, 청동기인데, 거길 보시면 신석기 시대가 갖고 있는 특징은 농경이 시작되었다는 점. 이 농경은 부수적으로 뭐가 따라다니냐? 곡식 저장용기인 토기가 따라다녀. 흙그르기. 이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구석기 시대는 농경이 안 나왔던 관계로 토기가 없어요. 그리고 신석기 시대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원시적인 형태에 남아 옷에 입는 방법, 수공업이 있었다. 원시 수공업 이런다고. 이걸 입증할 수 있는 것에 여기 청주에서도 발견된 차바퀴 같이 생긴 것에 실가닥을 해서 가락바퀴, 즉 실패 이술이요. 요즘 말로 하면. 그리고 실패가 있다는 건 바늘이 있어야 되니까 동물뼈를 갈아서 하는 뼈바늘. 그래서 실패와 바늘이 있었다는 것은 옷에 입었다. 그리고 그물도 작고. 그래서 신석시대 원시적인 형태에는 초창기 패션 산업, 원시수공업을 입증하는 것에 가락바퀴 뼈바늘이 있다. 그리고 신석시대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으로 대표되는 SAT, 오로라랑 믿으신 신앙이 발생하였다.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 이런 이 신앙이 조직화된 걸 종교라고 그러죠. 그래서 일명 신앙을 원시 종교라고 해요. 출제하는 사람들마다 표현 양식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신앙이라고도 하고 원시 종교라고도 하고. 여기 신석기가 갖고 있는 특징이요. 이에 반해서 이 신석 시대의 농경의 발달이 청동기 시대에 영향을 줘서 결국 지배 피지배의 정치적인 차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재산을 많이 가진 자, 적게 갖는 자, 재산상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은 남녀 역할 차별을 만들어내고 이런다고. 그래서 청동기 시대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차별이 시작되었다. 오늘날까지 계속되어지는 차별사회의 출현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게 청동기 시대예요. 이런 금속 제품, 구리하고 주석이 합금되었든지, 우리나라는 구리하고 주로 아연이 합금되어 있는 청동기라는데, 이러한 청동기 시대 청동 제품을 만들러 시도하는 전문적인 형태의 수공업자, 장인이 등장하였다. 그러니까 신종 직업이 나왔다고. 전문 장인의 등장. 청동기 시대가 갖고 있는 특징에, 청동기가 갖고 있는 특징에 차별사회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전문적인 장인이 있다. 거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뭐가 있었다고? 완전한 정착을 입증하는 변홍사가 출현하였다. 그리고 철기, 역시 급속 제품인 쇠. 철기 출현은 철제농기구가 나타난다는 얘기고, 이건 별 의미 없어. 이러면서 청동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의식용 기구화, 이러는데 이걸 줄여서 의기화 이렇게 쓴다고. 제사 축제에 사용하는 기구로, 무기로 쓰지는 않고 세형농건 같은 거. 이러면서 한반도 철기 시대에 중요한 국사는 자주적, 주체적, 민족적, 독자적 이런 말 나면 무조건 중요해. 국사는 자주적, 주체적, 민족적, 독자적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중요해. 그중 철기 시대 때 독자적인, 즉 주변 국가와 다른 한반도만의 독특한 청동기가 나왔다. 이걸 걸어 독자적 청동기 이런다고. 적자적 청동기 문화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지. 첫째, 한국인, 작은 체형을 갖고 있는 한국인 체형에 많은 가늘세자, 가느다란 형태의 구리카라는 세형동 것. 그리고 18,400개의 가느다란 문양이 있는 자잘한 문양이 새겨져 있는 애들, 잔무늬 거울.
그리고 이게 국산임을 입증하는 연거푸 찍어내는 집에서 뭐 거푸집, 그러니까 주물틀. 예. 그래서 중국과는 다른, 만주와는 다른 한국식 청동기 문화가 출현하였음을 알려준다. 그래서 이걸 철기시대 때 한국식 청동기 문화의 입증, 독자적 청동기 이랍니다. 시대는 철기, 제품은 청동기. 그렇다고. 그래서 독자적인 형태의 중국과는 다른 독특한 형태의 한국인 취향에 맞는 독자적 청동기가 출현하였다. 이거보다는 약간 질은 떨어지지만 그 철기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 독자적 청동기고, 약간 질은 떨어지지만 한반도 사이가 중국과 교류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 중국과의 교류. 첫째, 중국 화폐가 한국 땅에서 발견됐다는 점. 예를 들면 고조선 때 중국에 연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부엌식칼 같이 생긴 연나라 화폐가 한국 땅에서 발견됐다. 뭐 명도전 이렇지. 그리고 진시황제로 유명한 진나라 화폐 5돈 정도 무게가 나간다. 10돈이 한 냥이니까 반냥 정도 무게가 나간다 해서 반냥전이라는 중국 화폐가 한국 땅에서 발견되고, 그리고 심지어 제주도에서까지도 발견되는 게 있어. 북쪽에서부터. 중국 한나라 화폐인 오수전. 이 수라는 게 이게 단인데, 측정 단인데, 오수전. 이런 중국 화폐들이 한국 땅에서 발견되었다. 그 화폐가 걸어오진 않았을 테니까 아마 중국과 경제 거래하는 과정에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 그리고 또한 경제 거래의 교역 내용을 기술한 것, 이 경상도 창원, 옛날에는 의창이라고 그랬는데 창원 다우리에 오칠이 되어 있는 붓이 발견됐다. 붓이 나왔다는 것은 글씨를 썼을 것이다. 그래서 이건 한자의 사용을 입증한다. 그리고 기록에 의한 시대, 역사 시대의 시작을 뜻한다. 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초기 철기, 편의상근의 철기 시대의 중요한 두 얘기가 이거예요. 첫째, 한국식 청동기와는 독자적 청동기. 그리고 주변 국가와 교류사에 해당하는 중국과의 교류. 중국 화폐가 한국 땅에서 발견됐다는 점. 그리고 그 경제 교육 과정의 기록이라는 창원 다우리에 붙는다고. 그게 선사시대 얘기고, 첫째 물어볼 것이 있는 선사시대, 구석기 신석기 하는 구분.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볼 것이 나라예요, 나라. 한반도 최초의 국가라는 고조선, 그리고 고조선이 멸망하고 난 뒤 나타난 여러 나라들. 최근에 시험 내는 뒤쪽 부분이지, 주로. 그 나라 쪽이 좀 복잡하니까. 그 중에 첫째, 한반도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하는 거예요. 고조선에서 첫째 알아야 할 것이 계승의식이에요. 이론 수업할 때도 얘기한 이성계의 조선, 태조 이성계의 조선은 단군조선을 계승한다고, 단군조선을 롤모델로 삼았다고 해서 조선 이러는데, 이성계의 조선이 단군조선을 계승, 이어받고자 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조선 초기. 일단 국가 호칭이 조선이라는 명칭을 썼다는 점. 국가. 그리고 특히 조선조 15세기 세종 성종 이래로 평양에 단군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모셨다는 점. 그리고 또한 중국에서 사시면 필히 평양에 있는 이 단군사당을 거쳐오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세종 임금 이래로 강화도 만이산에 하늘 별자리라는 제사에서 별조자를 써서 초제. 단군의 하늘에 제사 지낸 곳에 우리도 제사를, 그러니까 단군의 후손이라는 의식이 있지. 그리고 15세기 역사 수술로 보면 단군조선을 계승하겠다는 강한 의식을 보이는 게 서거정의 동국통가 하는 책자도 있고,
그래서 조선 초 15세기 조선사회가 단군조선을 계승하고자 하는 의식을 보여. 이랬던 것이 조선 중기 16, 17세기인데 조선 중기는 나태에 빠져서 애들이 변질을 해. 우리는 황궁화 업계도 은나라 왕족인 기자유선이다 해서 기자조선을 강조하지. 그래서 사대주의적 시각을 보여. 일컬어요 중화를 존경한다 해서 뭐 존화 이러지. 요즘 시각에서 보면 사대주의야. 존화주의 역사의 의식에서 이걸 존화주의 사관 한다고. 율곡이가 기자는 실제 있었다더라 해서 기자 실기라는 책자를 써. 역시 사대주의라는 얘기지. 예? 조선 중기에 해당하는 이렇게 본질이 단군조선에서 이 기자조선으로 가요. 이러니까 정신 차려라 하고 자극제가 들어와. 이게 조선조는 외란호란 양난이야. 그래서 양난을 계기로 해서 조선 후기 다시 단군조선으로 가요. 단군조선 계승의식을 보여. 여기에 해당한 대표적인 것이 실학, 특히 이 경기도 안산을 배경으로 한 이익과 그의 지자 안정복이라는 사람이야. 특히 안정복의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다 하는 삼안정 통론. 단군조선을 계승하는 이 주장의 대표적인 책자가 동서강목이라는 책이죠.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은데. 그리고 현재도 단군조선. 단군조선 계승의식을 보이는 게 개천절. 그리고 단군의 건국이념인 인간세상을 널리 일으켜 홍익인간 이런 건데 내가 이러다 또 늦지. 이걸 그대로 변형하면 고려라는 나라는 어디를 계승하고자 하느냐? 고구려를 계승하고자 해요. 저대로 따라가면 돼. 고려 초기는 어디 계승의식을 보이냐? 고구려를 이어받겠다 해서 고구려 계승의식을 보여. 근거가 어디 있느냐? 역사는 그 시절을 안 살았기 때문에 증거를 대야 돼. 그래서 고려 초기 사회가 고구려 계승의식을 보인다는 근거. 첫째, 역시 조선하고 똑같이 국가의 호칭, 국호를 고구려라는 글자를 그린 고려라는 명칭을 썼다는 점. 국가의 호칭이 대한민국을 줄여서 한국이라 하듯이 고구려를 줄여서 고구려 사람들도 고려 이랬다고. 신라 사람들도 고구려를 고려라 불렀고 그래서 국호를 썼다는 점. 이 고려라는 그리고 이 고려 초기에 고구려 계승의식을 보인다. 생각을 해봐. 뭐가 있냐? 어떤 사람이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하는데 뭐 그러잖아. 누구 강동육조 때 서희 가는 말. 그렇지. 그리고 누가 유언서에서 고구려 계승을 얘기해요. 고려라는 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했는데 이러면서. 어? 고려태조왕건이 어디에서? 후뉴 10주에서. 그래서 고구려 앵투를 해방한다 해서 북진 정책을 들고 나오지. 이게 고려 초기 사회가 고구려를 계승하고자 하는 모습이야. 내가 해보라니까 평상시에 좀. 그랬던 것이 고려 중기. 조선 중기가 변질되듯이 고려 중기에도 변질이 돼. 어디 계승으로? 신라 계승의식으로. 신라 계승의식으로. 근거. 근거. 김부식의 삼국사학이라는 책. 신라 계승의식을 보이고. 이게 근거예요. 이러니까 본질이 변했잖아. 똑같아 저기하고. 정신 차리자 하고 자극제가 들어와. 몽골 침입. 그래서 고려 후기에 정신 차리고자 해요. 여기서 고려 후기란 무신집권기를 얘기해요. 다시 고구려 계승의식으로 가. 누구의 고구려 계승의식. 누구? 이규보의
동쪽으로 밝아오는 뭐 동명편. 이깁을 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역시 후기. 여기는 무신직관기니까 여기는 원간섭기. 왜는 어디로 가느냐? 고려는 날 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세상, 고려 다음에 조선이니까 어디로 가느냐? 단군조선 계승의식을 보여요. 전혀 달라지는 거지. 결국 이게 역사경명으로 가는 거야.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고. 단군조선 계승의식을 보여. 대표적인 두 권의 저술. 1270년 수도가 개경으로 한도를 하고 본격적으로 원의 간섭을 받지. 그래서 그로부터 10여 년 뒤인 일현의 삼국유사, 즉 당군신화를 담고 있는 단군조선 계승의식을 보여. 그로부터 6년 뒤에 나타나는 이승효의 신진사대부, 제왕홍기, 중국 황제와 우리 왕에 대한 운문형식의 기록에서 제왕홍기 하는 책. 이게 계승의식이라는 거예요. 이어받겠다 하는 논리. 고조선 계승의식하고 연계가 되는 이성계의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 고조선을 계승하고자 한다. 이랬던 고조선이 BC 3세기에 요동적으로 세력을 확장하려 하다가 이 명도조로 유명한 진나라의 반격을 받아. 그래서 나라가 좀 어려워져요. 이 2천여리 땅을 뺏기고 많은 백성이 잡혀갈 정도로. 이러면서 좌절에 빠진 게 아니라 애들이 툭툭 털고 일어나. 정신 차리지. 그래서 고조선의 에서 시험을 내면 이 발전, BC 3세기를 가장 잘 내. BC 3세기를. 왜? 역사는 보고 배우자. 그래서 교훈을 강조하기 때문에 저렇게 좌절을 겪을 때는 포기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다시 국난 극복을 하라. 이런 논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군조선은 이 BC 3세기 요동으로 세력을 확장하다가 연나라 장군 진계로 대표되는 세력에 반격을 받아서 포기하지 않고 정신 차리는 모습.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더더욱 왕의 권력을 강화시키면서 왕권의 강화 현상이 보여. 왕권 강화 현상이 보여. 어떤 왕권 강화 현상을 보이냐? 왕위가 세습될 정도로. 그리고 이래서 세력을 키워서 중국 연과 대등할 정도로 세력이 커졌어.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부족장, 부족민 이러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규모가 더 커져요. 그래서 관직이 등장해요. 상, 장군, 대부와 같은 이렇게 발전을 해요. BC 3세기. 이게 단군조선 때의 고조선의 얘기예요. 그 뒤에 위만이라는 애가 들어왔다. 위만의 조선인설, 이건 나중에 합시다. 자, 이런 고조선이 BC 109년에 한나라의 침을 맞아서 1년을 잘 버티다가 결국은 망해. 망하고 난 뒤에 한반도 나라가 여러 형태로 찢기지. 그래서 여러 나라의 성자 이러는데, 그 대표적으로 부여 같은 나라가 왕 있는 체제인데, 그래서 왕 있는 부여 같은 나라, 고구려 같은 나라가 등장하고, 그리고 옥저나 동해처럼 왕이 없는 부족장, 군장이 다스리는 군장 국가가 있고, 그래서 형태가 여러 개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의 성장 이런다고. 자,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연맹왕국이지. 왕이 있으나 실권은 부족장한테 있는 사회. 그래서 정치적인 해석이 지방 분권 사회다 이러지. 왕은 별 볼 일 없고 왕권미야. 그중 첫째 부여라는 나라. 사출도로 대표되는 지방분권이었지. 거기 연맹체 지방분권에다가 사출도 이러면 돼. 그리고 부여는 중국 은나라 달력을 썼어. 이걸 은력이라고 그래. 부의 연구를 설명하는데 사료를 보면 은력정월에 이렇게 돼 있다고. 은나라 달력으로 정월에 이러는 거야. 그리고
국가 가운데 큰 행사에서 국중대회, 즉 잔치 한마당, 국가의 축제가 있었다. 그걸 국중대회라고 그래. 국가 가운데 큰 모임, 그리고 유명한 제천 행사에 은력정월. 요즘은 정월 그러면 1월이라는데 옛날 정월은 12월이에요. 지금하고 좀 달라. 예? 12월을 출발로 봐요. 12월, 1월, 2월 이렇게 따진다고. 오늘날처럼 1월, 2월, 3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은력정월인 12월에 추수감사제, 우리말로 마지굿이라고 하는데 추수감사제를 한다. 그런데 다른 데의 추수감사제는 다 10월인데 얘네만 특이하게 12월이다. 왜 12월이냐? 많이 사냥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거 갖고 우리 백성들이 고조선이 한 3만 호 정도로 봐요. 고조선이. 그런데 부여는 8만 호에서 10만 호를 봐요. 그러니까 인구가 서너 배가 많아요. 부여가. 그러니까 보다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기는 약간 부족하니까 그 부족분은 전통적으로 유목, 사냥으로 채워야 되겠으니까 부여는 반은농업, 이 반은목 쪽에서 반농 반목 사회란 말이야. 유목문화에서 농경문화로 건너오는 사회야. 그래서 옛날 전통인 수렵적 전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12월에 많이 농산물을 수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약간 부족하니까 그 부족분을 사냥으로 채우고자 하니까 사냥도 많이 수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12월에 추수감사제를 하더라. 그래서 이걸 걸어 사냥문화의 전통에서 뭐 수렵적 전통 이런다고. 부여사에 갖고 있는 모습. 그리고 고구려는 백두산이라는 산악지방을 끼고 있기 때문에 주로 살아가는 방식이 뺏어먹는 방법이다. 이걸 이끌어 약탈경제. 그래서 지배자들은 부경이라는 한자로 좌식자라고 그러는데 지배자를 앉아서 먹고 노는 놈 이 뜻이야. 그래서 이 약탈물을 보관하는 부경이라 불리는 창고를 갖고 있다. 이 고구려는 약탈이 본어민 관계로 중국과 별로 관계가 안 좋다. 중국과 대립 관계가 있다. 그리고 무사들은 대체적으로 이 높은 직급의 무사들은 책이라는 모자를 썼고 하급 직급의 무사들은 절풍이라는 모자를 썼고 절풍은 모자에 대가 새 깃털 꽂고 그러는 거야. 한반도에 토테미즘 중에 새 토템이 있어요. 신조라고 그러는데 한자로 그게 어딨냐? 뽀아에만 바레만 지역이 있었어. 그 바레만 지역이 원래 어디 지역이냐면 부여 지역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여족이잖아. 그래 부여 사이에 이 새 토테미즘의 전통이 있어요. 여러분도 알아. 지리산 가면 훈장으로 유명한 청학동 하는 거 있잖아. 청학이 푸르나가냐. 그게 새 토테미즘이에요. 그 옥주에 봐도 새 토테미즘이 보이고. 그러니까 한반도가 갖고 있는 게 곰 토테미즘도 있지만 이 새 토테미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교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 현재. 그러면서 그 고구려의 모습, 수돌과 카찼다 뭐 별 필요 없고 옥저. 옥저는 특이한 점이 제천 행사가 없어요. 어업국가라. 어업을 주로 하는 사회야. 그렇다고 농토가 없냐? 그건 아니고 농토가 있긴 있는데 주산업이 어업이라는 얘기지. 얘는 부여의 일종이다. 그래서 어업국가인 관계로 해산물이 풍부하다. 제천 행사는 없고 그리고 특이한 사회 습속에 여인을 미리 데려다 쓰는 민면을제라는 게 있다. 그리고 땅 지형 관계로 골장대를 통한 가족 공동묘하는 특이한 장례 습속을 갖고 있고 이 골장대를 통한 가족 공동묘하는 근거가 여기 충북 제천에도 있는데 땅이 딱딱해갖고 땅 파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걸 한자로 초본이라고 하는데 풀무덤. 충북 제천에 있는 거예요. 제천 산에. 땅을 파기가 힘드니까 왜 충북 제천 충주 이쪽이 이 흙 안에 철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철공장이 갔잖아. 그래서 이 단양 이란다고. 그래서 붉은 답자를 쓴다고 그랬어. 그래서 여기다 이 가매장 하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흙을 돋궈가지고 여기다 시신을 안치하고 흙을 덮어. 그리고 동물이 와서 해치고 먹으면 안 되니까 볏짚단 같은 거를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리고 줄 같은 거 이렇게 새끼줄 같은 거를 감아 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신이 묻힌 자리다는 표시라는 거지. 이거 한자로 풀무덤이라고 해서 초분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이 제천 이쪽에 산골 깊이 들어가면 있어요. 이게 전통 장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원래 옥저 그쪽이 똑같아. 그게 철상문이 많아. 예. 그래서 삼국시대 오늘날도
철기시대 아니야. 포항제철로 대표되는. 그래서 옥제, 마운령비, 황초령비. 그게 진흥왕 순수비 중에 철산지 놓고 싸우는 싸움이라고. 여기 충주도 그렇고 단양적성비, 북한산비. 이게 다 철하고 관계가 있다. 이랬어. 예. 그래서 그 옥조에서 보여주는 것이 이 땅을 파갖고 시신을 묻기가 어려우니까 감해장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일종의. 요즘식으로 해석하면.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살은 썩으니까 토막난 표를 가져다가 집 뒤에다가 딱 안치려야지. 납골당하다가. 그래서 골장제를 통한 가족 공동묘 이런다는 얘기야. 그리고 오늘날 역사학계가 가장 관심 있게 쳐다보고 있는 강원도의 동해예요. 호랑이 토테미즘을 갖고 있는. 얘네는 이 자연의 혜택을 많이 받아서 노력을 적게 하는 동네들이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망하는데. 그래서 옛날 전통이 많이 남아있다. 신석기 일습, 그렇지. 신석기 습속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 저게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 발전이 떨어져. 예. 첫째, 신석시대 일습인 족속이해와의 혼회는 조계원의 습관을 갖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내 땅, 내가 다스리는 지역 가서 이 생활구역 설정이라는 책화가 있고, 신석기 일습이죠. 그리고 철자형 주거, 여자형 주거, 거기 요철한 철 형태의 주거가 있고, 나여자, 여자 형태의 주거가 있다. 그리고 또한 동해는 부족장의 도장, 이 군장, 부족장의 도장이 발견됐어. 도장. 그 옆에다가 도장이래. 현재 있어, 이게. 북한에. 그리고 남쪽, 오늘날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에 해당하는 이 삼안. 즉, 백제문화권. 즉, 첫째, 78개의 납치인데 77개는 군장국가고 왕이 없고, 천안 지역에 있던 목지국이라는 나라만 왕이 있어. 얘가 삼안의 우두머리 국가인데, 천안 성안 지역에 있다가 전라도 익산으로, 전라도 익산에 있다가 나중에 전라남도 나주로 갔다가 백제 근추공황 때 백제로 흡수가 되죠. 통합이 돼버려. 목지국이래. 그리고 이 삼안 지역에서 발견된 것에 공주에서 토실, 흙집이 발견됐어. 땅 파고 들어가서 하는 거지. 그리고 저 논산 가는 집, 탄천 이런 데께서 발견된 죽음이요. 오늘날 일본 천안가의 무덤에 영향을 줬다. 중요하다고 그랬죠. 죽음이요. 그 토실, 죽음이요. 삼안거. 그리고 삼안 중 경상남도 후일, 가야가 나오는 쪽에 쇠, 즉 쇠덩어리, 덩이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문신, 문신이 뭔 줄 알 테고, 편두, 이게 편두요. 전 세계적으로 있던 짱구머리. 옛날 사람들이 무식한 거지. 앞에 머리 쳐박고 어린애가 태어나면 이렇게, 요즘은 애가 태어나면 이렇게 재우잖아. 얼굴을 하늘로 보게 하잖아. 옛날에 안 그랬다니, 이렇게 했다니까. 엎어놓고 재우는 거예요. 엎어놓고 재워 잘못하면 애가 죽어요. 이 고개를 못 들면 한다고. 그럼 많이 죽었다고, 이게. 왜 그러냐? 앞을 눌러놓으면 이 뒷머리가 커지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 머리가 좋아지겠지. 참 무식한 거지, 이게. 이건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야. 이건 아프리카 편두인데, 짱구머리인데. 이거 일본 할머니야. 편두. 이건 남한 쪽에 있어요. 저 한강 이남 쪽에 주로. 북쪽 쪽은 별로 없어요. 이 이집트 왕실이래요. 이집트 왕실 사람들 머리가 이래.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유럽 사람들에 해당하는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라고 있어요. 그 합스부르크 왕가 사람들 머리가 이래요. 이게 세계적인 현상이야. 일본 동남아시아는 많아요. 이 짱구머리가. 지금도 꽤 많아. 우리는 이게 많이 사라졌는데, 이게. 그래서 그게 삼안 사이에 갖고 있는 사회 풍습 중에 동남아시아 쪽에서 들어온 게 이게 찌그러진 머리, 소위 짱구머리라 불리우는 편두야. 예. 편두, 이게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을 거쳐서 한반도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시면 큰 새, 이게 새 토테미즘의 영향이야. 예. 큰 새의 깃털을 장례에 사용하였다. 삼안 중 진안, 변안 이라는데 그냥 삼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그리고 삼안사에 다 나타나는 재정분리, 소도. 자, 그리고 그 밑에 질문. 부여의 순장, 부여구굴의 형사치수, 그리고 옥저의 민머리제의 공통적인 의미. 뭐냐? 노동력 중시지. 선사에서 고대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부의관심이 노동력이야. 그 노동력이라는 게 사람일지 동물일지는 몰라도. 자, 이게 선사 단어냐. 첫째,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하는 시대 부분. 주로 신석기하고 청동기. 그것만 잘 구분할 줄 알면 돼.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성장, 고조선과 그 여러 나라들, 각 나라가 갖고 있는 특색들, 각 나라가 갖고 있는 특색들. 사료를 통해서 질문을 하겠지. 자, 그에 대한 문제 12개. 첫째, 1번. 1, 2번은 이게 사관역, 역사 해석하는 1. 다음과 같은 입장을 가진 역사가가 택할 수 있는 연구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역사란 역사가와 사실 사이의 부단한 상호작용이며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E.H. 카란 영국 역사학자 얘기인데 줄이면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현재란 역사적 해석을 강조하는 때지. true, 진실. 과거는 팩트, 사실. 현재 역사학자가 과거의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하다. 끊임없는 대화란 해석이야. 그러면 현재와 과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야. 그런 시각을 찾으래. 1. 고려시대에 실시되었던 제술과학자의 출신 성분을 보면 2. 한말, 친일파의 매국 행위를 그 후손으로 3. 조선 문음제도를 고려 음서제도로 4. 조선 후기 실학자의 개혁안을 오늘날 개혁사조와 몇 번? 몇 번이겠냐? 1번은 둘 다 과거지 현재가 없어요. 그렇지? 3번도 둘 다 과거지 현재가 없어. 그럼 2번 아니면 4번인데 2번 한만 친일파들 매국 행위와 그 후손들의 행동을 비교해본다. 그 후손들의 행동은 현재지. 한말 친일파는 과거고. 그렇지? 그런데 이건 연결의 문제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친일파였다고 손자도 친일파는 아니지. 그렇잖아? 우범선이라는 사람이 있어. 명성황후 시해사건의 앞잡이. 그래서 일본으로 도망갔다가 조선정부에서 보낸 고종이 보낸 자객한테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훌륭해. 씨 없는 수박으로 유명한 누구? 우장춘 박사라는 사람이야. 아버지가 못됐다고 자식까지 나쁜 놈일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연결의 문제가 있어요. 이건 조선 후기 실학자의 개혁안을 과거, 오늘날 개혁사조와 현재. 이게 적합하죠. 그래서 맞는 건 4번 문항 하나예요. 다음 문제 2. 진흥왕이 즉위한 나이를 사료에 따라 다르다. 학생들이 이 사료들이 신뢰 여부를 비판하기 위해서 탐구활동으로 적절치 않은 진흥왕이 7살 때 즉위를 했대요. 이 7살의 즉위하니까 그때 나이가 7세였다. 삼국사기, 삼국유사 뭐 이런데 일반적으로 삼국사기설은 역사학에서 믿어. 일반적으로 거기가 정사기 때문에. 그런데 틀린 거 하는 얘기야. 1. 유교경전의 학습 내용을 기록한 임신서기석을 조사해보면 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진흥왕의 즉위 나이에 관한 기록을 다른 책자를 통해서 본다. 3. 어린 나이에 즉위했다고 기록한 진흥왕 순수비를 조사해본다. 4. 태우가 이게 버풍왕의 딸 지소부인이라고 진흥왕 엄마인데 태우가 섭정했던 신라왕의 즉위 나이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면 된다. 이 중 그 사료 찾기하고 관계가 없는 건 몇 번? 1번 임신서기석은 진흥왕하고는 관계가 없어. 진흥왕의 정치기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자, 다음 문제 3. 다음 그림과 같은 옆에 있는 게 뭐냐? 동굴에서 사네. 옆에 있는 건 뭐고? 주먹도끼고. 그럼 어느 시대요? 구석기. 얘기야. 적절한 얘기야. 1. 어느 때? 밭에다가 조를 이랬지. 조피수사는 조. 어느 때? 신석기, 농경. 2. 어떻게 두드리기에 집게를 잘 만드나? 집게, 구석시대 사냥용 도구죠. 3. 별을 했으니까 뭐? 청동기. 4. 둘째 줄에 보시면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 나는 너희하고 다르게 하늘로부터 선택받았다. 너희하고 다르게 차별이죠. 어느 때? 청동기. 선민사상이라고 해요. 선택받은 백성. 청동기의 선민사상, 차별의식. 그러니까 구석기에 해당하는 건 집게하는 2번. 다음 문제 2. 그림과 같이 생활이 나타난 저 어느 때요? 거기 뭐 토기도 보이네. 그리고 가축을 키우잖아. 목축은 전 세계적으로 신석기부터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가축을 집에서 기르는 거, 사육하는 거, 그걸 목축이라고 하잖아. 기를 목자를 써. 목축은 전 세계적으로 신석기부터 했어. 우리나라도 신석기 때 목축했다는 사실이 입증하는 근거가 있어요.
왜 지난번에 연평도 포격 사건 하는 거, 연평도라는 데가 있잖아. 연평도 바로 옆에 까치섬이라는 조그만 섬이 있어요. 그 까치섬에서 40대 초중반으로 추정되는 남자 인골, 몸뼈가 나왔는데, 그 바로 옆에 개가 누워있어. 같은 지층 때. 그러니까 그 남자가 죽었을 때 개를 같이 묻었다는 얘기야. 그럼 개를 같이 평상시 키웠다는 얘기지. 일부러 들개를 잡아서 갖다 묻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그게 신석기 지층 때인데, 그래서 한국사에도 신석기의 목축업이 나왔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석기에 대한 질문이요. 1. 사람들은 무리를 이루어 이동생활을 했다. 어느 때? 구석기. 무리사회라고 그래. 떼지어 다닌다고. 2. 가락바퀴 뼈바늘. 신석기. 3. 반달 모양의 돌칼. 줄여서 반달돌칼이라는 거. 어느 때? 청동기. 벼 이삭 제거용이죠. 벼농사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청동기 시대. 4. 여성은 집안일, 남성은 농경 전쟁에 같은 바깥일에 종사했다. 어느 때? 차변사의 모습이지. 청동기. 해당하는 건 2번. 그런데 1번 문항과 관련해서. 선사시대의 사회 형태. 구석시대는 생존을 위해서 뭉쳐 다녀. 그래서 무리지어 다녔다 해서 무리사회래. 그런데 신석시대는 좀 발전을 해. 핏줄, 혈연 중심의 국사교과서 표현이 부족사회 이런다고. 중간에 시족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시족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는 건데, 혈연 중심의 시족사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시족과 시족이 연합을 해. 그래서 결국 여러 시족이 합쳐진 형태, 그걸 부족사회 이래. 그래서 혈연 중심의 부족사회가 형성되었다. 여기서 윤리 건너가는 요인이 뭐냐? 아까 나왔었는데 뭐요? 신석기 유습 중에 하나가, 이건 생존을 해서 뭉쳐 다녔다야. 가족에는 없고. 신석기, 구석기 말기 때부터 서서히 가족관념이 나오긴 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없는 거로 봐요. 여하튼 이 필요해서 뭉쳐 다니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그렇다가 시간이 되면서 핏줄, 이건 가족이죠. 핏줄 중심의 집안 식구들이 모여 살다가 다른 집안들하고 연합을 하는 거예요. 생존을 해서. 혈연 중심의 부족사회가 형성되었다. 그럼 여기서 여기로 건너가는 요인에 뭐가 있다는 얘기야? 족속이와 핏줄 이해와 관계를 가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핏줄 이해와 관계를 가졌다는 얘기지. 조계원. 이 사회 형태를 시험 내면 내 소지가 높은 데가 이 조계원이에요. 이랬던 것이 청동기 시대는 무리의 우두머리가 있는 군장, 국가 형태를 띄었다 해서 군장국가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일리 발전할 수 있는 요인은 이건 좀 얘보다는 질이 좀 떨어져. 농경 발달. 그리고 활발한 정복 사업이고. 그랬던 것이 초창기 철기, 즉 초기 철기. 초기 철기는 군장국가가 필요해서 연합을 해. 그래서 이걸 연맹왕국 이러죠. 연맹왕국이야 역시 똑같아. 농경발달, 철제농기구, 그리고 정복사업, 철제무기. 그래서 내면 얘가 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랬던 것이 철기 후기인데, 철기 후기. 4세기, 5세기, 6세기.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삼국시대, 편의상 삼국시대라고 불리는 때. 여기는 왕을 중심으로 권력이 중앙으로 모아져 있다 해서 중앙 몰집자, 집권. 여기에서 일리 건너가는 요인은 똑같아. 농경발달, 정복사. 그래서 물어보면 이해라고.
다음 문제 5. 여기 부릴 때가 아니다 내가. 다음 가나다 주거. 가는 이 선산시대는 어차피 그림 갖고 해야 되니까. 가는 어느 때요? 집들이 여러 채네. 그렇지. 어느 때? 청동기. 대구 수성동에서 발견된 건데. 그리고 나는 저게 뭐예요? 요철하는 철이지. 철자형 주거. 그렇지. 이건 철기시대. 다는 뭐 동그란 형태잖아. 신석기 주거. 원형. 신석기 주거. 가는 청동기, 나는 철기, 다는 신석기. 이렇다고. 1. 가, 청동기, 빗살무늬 토기가. 이건 신석기에 해당되죠. 2. 나, 평등한 시독공동체를 단위로 하는 취락 형성이 있다. 평등한 시독공동체는 구석기 아니면 어느 때야? 신석기가 평등사야. 그러니까 평등한 시독공동체를 했으니까 신석기를 설명하는 장면이야. 3. 다, 잉여생산물 보관을 위한 창고, 잉여생산물 보관을 위한 어느 때? 청동기. 그렇죠. 그래서 1, 2, 3번은 다 틀리고 맞는 건 4번만 하나. 시기구분만 맞죠. 시기구분. 다음 문제 6. 청동기와 철기시대다. 틀린 거. 생산물이 분배와 사유화 때문에 빈부격차, 계급분화가 나타났다. 되죠? 이 집터 형태는 대체적으로 직사각형, 한자로 이 장방형이라고 그러는데 길다란 사각형, 직사각형 형태며 움집은 점차 지상가옥화한다. 즉 초기집의 형태를 보인다. 그렇다고. 4. 농경 발달과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정착 세머리 규모가 확대되어서 몰치다, 집단 취락 형성됐다. 위에 5번 가처럼 모여서 살았다 해서 집단 취락. 그러니까 우두머리, 부족장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군장 한다고. 4. 이 시기 사람들은 돌로 만든 농기구 이외에 청동을 만든 농기구로 청동 제품의 농기구는 없어요. 청동이 귀해서도 안 되고 또 농기구로 적당치도 않아. 무거워. 그리고 경도가 약해. 물렁물렁해. 농기구로 안 맞아요. 이게. 그래서 4번 문항은 틀렸어. 자, 다음 문제 7. 가, 나 사이. 그래서 그 6번까지는 구석에서 선사시대 시대 구분에 관한 얘기고 7번부터 국가인데 가, 위만이 조선에 망명하였다. 위만의 등장이죠. 나, 왕감성을 함락시키고 조선을 평정 9년을 설치했다. 어디 어느 나라가? 한나라가. 한군현 이러잖아. 낭낭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고조선 망했다는 얘기야. 그러나 전쟁을 지휘한 장수들은 병사들을 많이 잃고 서로 반목하였다는 제목으로 처벌을 받았다. 그래서 이 수군 7,000명의 수군을 꾼 한나라 장수 해군대장 한나라 장군 이 양복이라는 애가 7,000명을 데리고 와. 그리고 육군은 5만 명을 데리고 와. 순채라는 놈이. 초기 전투에는 고조선한테 져요. BC 109년에 쳐들어오는데. 그래도 뭐 쪽수가 많으니까 잘 북난 극복을 해서 애들이 결국 1년 걸려서 고조선을 멸망시켜. 그런데 그 과정에 많은 한나라 병사를 잃었다고. 그리고 전공을 서로 자랑하다가 결국 거기 끝에 보시면 서로 반목하다가 사형을 당해. 한나라 무죄의 명령을 받고. 그 소리야 이게. 그럼 나는 백에 모여 고조선 망했다. 즉 위만조선 망했다. 그 사이에 들어간 그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기억 법조항이 60개 조항으로 어느 때요? 이건 나 이후예요. 고조선 멸망 이후 상황이야. 부여로 대표되는. 니은 연나라와 요소지방을 경계로 하였다. 돼요? 연나라와 요소지방을 경계로 했다. 아까 했는데 여기 있네. 연과 대등 이거요. BC 3세기 단군조선 때. 그러니까 가 이전이야. 가 이전. 가는 위만조선의 얘기고. 디귿 장기간의 전쟁으로 지배층의 내부 분열이 있었다. 이래서 망해. 니을 남방 남쪽 남방의 진과 한강역에는 중국과 직접 교통한 걸 막고자 했다. 이게 위만조선이 갖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중개무역하고자. 중개무역을 하고자. 위만조선. 위만조선에 해당하는 건 디귿과 리을이에요. 디귿과 리을. 즉 4번이었다. 다음 문제 8.
단군의 건국 이야기다. 기억 니을에 대한 해석으로 틀린 것. 기억 환인해야 될 환웅에 관하여. 선택문항을 보시면 하늘의 자신임을 내세운 선택받은 백성 선민 사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죠. 예. 나는 너희하고 다르게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뭐 선민 선택받은 백성의 소리야. 니은 인간을 널리 이롭게 관하여. 홍익인간의 통치이념으로 지배자의 권위를 드러내라는 의도가 있다. 그렇고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념이기도 해요. 디귿 곰과 호랑이에 관해서 곰, 호랑이를 숭배하는 토테미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죠. 곰 토템, 호랑이 토템 한다고. 동이족 사이에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게 곰 토템. 그리고 예맥하는 동해하는 예족에 퍼져 있던 게 호랑이 토템, 범 토템. 범이 두 종류지. 그렇지? 몰라? 호랑이라 불리우는 범 있잖아. 그렇지? 그리고 또 표범하는 범 있고. 범이 두 종류. 한국 사회는 70%가 산악이다. 호랑이, 범이 생존하기가 좋은 지역이요. 그래서 범에 관한, 호랑이에 관한 얘기가 많잖아. 호환, 뭐 이러잖아. 호랑이한테 물려가는 거. 리을, 조선에 관하여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다. 조선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뭐요? 청동기를 바탕으로. 철기가 아니고 청동기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는 대체적으로 곰토템이야. 곰토템 사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동이족 중의 일부. 우리로 대표되는 동이족 중의 일부. 그리고 서양으로 가면 여러분 알 만한 사람 중에 켈트족, 게르만 이런 애들. 걔네들이 곰토템이 좀 있어요. 그리고 곰을 상징물로 쓰는 데가 서양으로 알 만한 데를 되면 베를린. 곰이 베어 아니야, 베어. 그래서 베를린이 그 상징이 곰이야. 곰숭배사당 있어요. 스위스의 베른주 같은데. 그게 다 곰하고 관련이 있어. 우리 사회만 곰 토템이 있는 건 아니야. 대체적으로 유럽 사회는 늑대하고 관련이 있어. 거기서 숲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돌프, 랄프, 울프 뭐 이러잖아. 순 전설 이런 거 보면 늑대하고 관련된 얘기 아니야. 한국 사회는 곰이 좀 많고 곰하고 호랑이 얘기가. 토테미즘, 숭배사상하고 관련된 얘기야. 틀린 건 4번 문항. 다음 문제 9. 10번까지만 할게. 다 못하겠다, 야. 고구려가 연맹한국당에서 중앙 집권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이 나타난 사실로 해당하는 것. 고구려가 연맹한국 지방분권에서 중앙 집권으로 가는 과정이야. 해당하는 얘기를 찾아라. 평양으로 천도, 한강역을 찾아야 했다. 돼요? 이건 연맹한국에서 중앙 집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성기 얘기야. 1번 문항. 중앙 집권이 전성기 시절 얘기야. 이 제가, 모든 가, 부족장들, 제가들은 왕을 추대하거나 책임을 물어 왕을 축출하기도 하였다. 이건 연맹국 단계의 이야기지. 왕권 미학의 얘기야. 부여로 상징되는. 3. 옥저를 정복하고 게르부 고시에 의한 왕이 세습이 이루어졌다. 이게 중앙집권으로 가는 단계죠. 태조왕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중앙집권 국가의 성립기의 모습이야. 질문에 합당한. 4. 왕 아래 상가 고추가는 사자조의 선인 등이 관리를 뒀다. 이건 연맹한국기예요. 그 왕이 별 볼일 없다는 얘기지. 오히려 부족장이 상가 고추가 같은 부족장이 힘이 세다 이 소리야. 그래서 연맹한국에서 중앙집권으로 가는 과정을 입증하는 장면은 3번 문항 하나야. 다음 문제 10. 초기 국가. 부여 왕 밑에 사출도를 두고 이들을 지방에 파견하였다. 맞아요? 왕 밑에 사출도를 두고가 아니지. 왕은 그냥 부족장 중에 하나야. 그냥 대표 부족장일 뿐이야. 형식적으로. 이 고구려 약탈경제 체제로 주민 모두가 부경이라는 창고를 갖는다. 주민 모두가 하는 표현이 틀리지. 지배층만. 좌식자라는 지배층만. 3. 사만. 만진한 변한 사만은 각자 백제, 가야, 신라의 고대 국가로 간다. 마한에서 나온 게 백제죠. 변한에서 나온 게 가야, 진한에서 나온 게 신라. 그런데 변한은 뭐요? 연맹한국에서 끝났어. 육가야 이러면서. 중앙집권은 못 갔어요. 고대국가란 중앙집권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야 때문에 틀렸어. 4. 옥저. 사람이 죽으면 목각 입구에 죽은 자의 양식으로 쌀 담는 항아리를 매달아 놨다. 옥저. 맞는 건 얘 하나밖에 없네. 그렇지? 그래서 해당하는 것 4번. 11번이 약간 좀 길어. 11번이. 잠깐 쉬었다가 11번. 그리고 고대정치사. 이렇게.